미국 실업 청구 건수 3천만 명 육박, 미국 실업률 14.6%의 육박. 대공황 때보다 더 충격적인 고용시장, 앞으로의 그 미래는 어떨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는 공짜, 좋아요는 즐거운 마음으로, 알람 설정은 필수. 메이드 인 차이나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고용 상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고용 상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을 찍고 꾸준히 우하향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누가 봐도 장기 호황이다. 미국 역시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경제를 말하고 있노라면 지금의 실업률 초급등 사태가 터지리라곤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왜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 엄청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또 밥 벌어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을 벌어야 뭐라도 사 입고 사 먹고 또 지출을 하는 것인데 당장에 돈줄이 막히게 된다. 당연히 소비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소비시장이 타격을 입으면 또 이런 소비 관련 업종들은 더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릴레이식 타격을 입게 되면 그냥 다같이 죽자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형도 그렇고 미국 정부는 실업률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 악화 사태가 사실상 실업률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 이 지표는 미국 노동부에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지수인데 노동자들이 실업을 당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타먹기 위해 신청된 건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 지금 실업 당했으니까요 돈 주세요 이런 셈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후행으로 해서 실업률이 악화되는 것은 그냥 1+1은 2다의 논리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지표인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가히 충격을 벗어나 엄청난 쇼크, 아니 쇼크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 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쇼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3월 셋째 주에 중단이 되면서 이때 당시 청구 건수가 무려 주간에만 331만 건을 기록하게 되고요. 331만 건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이 강력시 인구수 정도로 해당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강령시 인구만큼이 실업률이 증가를 했다. 엄청 끔찍하지 않나요? 저만 끔찍한가요? 그것도 이것은 단 일주일 만에 나온 숫자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이게 말이 돼? 미쳤네 이러면서 좀 멍 때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331만 건, 이게 숫자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미국 역사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 사상 최대치를 찍게 되었고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코로나가 한몫을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과거 1982년 오일 쇼크 때 67만 건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때보다도 4배에서 5배 정도 큰 숫자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번 코로나 아주 역같은 놈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5월 초까지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3천만 명, 웬만한 국가 인구수에 다다른 규모로서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지갑에 돈줄이 막히게 되면 집에서 손가락 빨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소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은 두말할 것 없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결국 미국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것은 단연 소비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업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서 반박하더라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앞으로 회복 국면에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격리 조치를 해제해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경제활동이 다시 활발히 이어지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완전히 100% 없어질 것이다 라고 아무도 명확하게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여행을 비롯한 집회나 모임 이런데 사회적인 접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지출이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뒤에 추가로 이야기할 거지만 여전히 전 이 마냥 비관적으로만은 보지 않는다는 점 뒤에서 더 이야기할 거고요. 아무튼 8일 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어요.
일단 실업률이 전월 4.4%에서 14.7%로 아주 급하게 껑충 뛰었고요. 미국이 실업률을 공식 집계한 시점이 1948년도부터인데 이때부터 기록을 쭉 살펴보면 이번 사태가 있기 전 종전 최대 기록은 제2차 오일 쇼크 때 10.8%였음을 감안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번 14.7%란 숫자가 얼마나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판인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왜 14.7%라는 숫자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8일자 미국 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은 전혀 충격을 먹지 않았나. 제가 몇 번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지만 지표가 발표되는 그 순간이 되면 이미 늦었다. 금융시장은 적어도 두 박자 빨리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은 이미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6.1%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발표치 14.7%에 대해선 안도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인데 아무튼 이미 금융시장의 충격을 다 흡수해버린 상태에서 실업률이 딱 14.7%로 발표가 되었다 한들 시장은 전혀 쫄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3월부터 시작된 고용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심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도 그렇듯이 금융시장이 경제 우려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 발표되는 기록적인 고용 악화로 인해서 크게 시장이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몇 번 언급해왔지만 최악을 알면 최고의 매수 시점을 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최악의 결과인 것은 분명한데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냥 이런 지표를 그냥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런 압도적인 숫자에 대한 두려움은 시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좋다 깍시야. 그럼 됐고 과거는 지났으니 됐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냐.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짓거려 봐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역같이 솟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부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는 바인데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때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2008년 금융위기 기간 중에 가장 많은 해고가 발생되었던 달이 2009년 2월로 해당이 되는데 이때 당시는 서비스업에서 50만 명가량 그리고 제조업에서 20만 명가량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대략 서비스 대 제조업 비율이 2대1이나 3대1이었다면 지금은 서비스 부분에서 무려 1600만 명, 제조업에서는 단 170만 명의 해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10대 1에 이르릴 만큼 금융위기와는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제조업 비율이 높았다는 점, 그런데 이번에는 서비스업의 비율이 매우 특출나게 높다는 점, 이건 과연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에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해고를 실업률이 상승해서 이런 일반적인 금융위기 시기에는 경제 전반의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게 되고 생산 부분에는 재고가 급증하게 되면서 제조업 부분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제가 자주 하는 말, 이번 사태는 과거의 경기 침체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또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해고로 실업률이 상승했던 반면 이번에는 코로나 질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이 일시정지되고 일시적인 휴직의 형태로 실업률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가 되면서 업종에 크게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일시 해고 혹은 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말도 안 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시 해고와 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봐서 다시 코로나 문제만 일단락된다면 많은 대다수의 인원들이 다시 업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실업률 퍼센트는 탄력적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업종은 아무래도 식당, 여행 관련 업, 엔터 관련 산업, 소비 산업, 그리고 경기 민간 제조업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업종이 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식당 여행, 이런 경기 소비업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좀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실업 구제 정책 내세우면서 현재 미국에서 실업자가 스테이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주간 400달러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미국 정부는 기존 실업수당 이전 급여와 상관없이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실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일주일간 최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반대로 생각해서 보면 일정 부분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냥 자발적으로 실업을 청구하는 건수도 일정 부분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굳이 일하고 돈을 받느니 일 안 하고 꽁돈을 받겠다는 심리도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이 분명 청구 건수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안 그래도 저임금 수준인데 굳이 땀 흘려서 내가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셈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 어제 발표된 실업률이 피크를 찍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이 그 속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향후 미국 경제의 향방은 결국 이런 고용시장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회복하냐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형도 이런 소비 위축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스테이트의 경제 봉쇄 완화를 결정하고 본인도 계속 해부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그래서 시장을 유동성으로 일으켰다면 이제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고용을 어떻게 일으킬까?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까? 결국 경제를 억지로 일으키려면 예산을 쏘아붓고 돈 때려 박아야 하는 거죠. 이미 4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같이 미국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에 좀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미국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깍시 영상 멍 때리고 그냥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제가 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정책 방향이 고용을 새로 창출하고 주요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잘 체크해서 우리는 빨대를 잘 꽂아서 쭉쭉 돈줄을 빨아먹을 준비도 해야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당선 초부터 대선 공약 당시 공항, 항만, 도로건설, 낙후지역 개발, 고속철도 이런 부분에 특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보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4차 산업혁명분에 대해서도 크게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미국의 단계적인 경제활동 확대와 경제 재개에 따른 코로나 확산 불안은 고용에 대한 회복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긴 하지만 전 여전히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의 경제 재개 현상과 이런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과거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금융위기 시기나 침체 시기에서도 매우 탄력적으로 회복해왔다는 것을 볼 때 이미 최악의 정점은 지났고 앞으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회복 흐름도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자연재해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일시적인 휴직 형태로 실업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고, 업종으로 보더라도 식당, 서비스업이 줄을 이루게 되면서 코로나 문제만 장기화되지 않고 그친다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목표대로만 5월부터 순차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만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야 4월의 실업률 급등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사상 최대 증가폭은 역사상 유례없는 특이 사례로 역사로 기록되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